비즈니스석에도 다양한 시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못한 가장 좋은 등급의 좌석은 정말 1등석 못지않은, 가장 안 좋은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고속버스의 우등 좌석 같은 느낌의,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약한 비행기에, 내가 탑승할 비행기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이 어떤 좌석일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지만 이걸 우등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피하고 좋은 좌석을 선택하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비행기에 어떤 시트가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에는요, 기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잉사가 생산한 보잉 787, 보잉 777, 747, 737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있고, 에어버스사에서 생산한 모델 중에서는 A380, A330, A220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7가지의 모델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모델별로 이 장착하고 있는 비즈니스 좌석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보잉 787 기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트인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흔히 가장 큰 항공기로 알고 있는 A380 항공기와 같은 경우에도 하늘을 나는 호텔이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비즈니스 좌석은 두 번째로 좋은 프레스티지 슬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종의 차이마다 시트별로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기종이 같아도 파생형 모델에 따라서 또 시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잉 747-8i 같은 모델에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들어가 있지만은, 또 다른 파생형 모델인 보잉 747-400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어도 파생형, 뒤에 모델명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시트가 다른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더 복잡한 거는, 같은 기종의 같은 파생형 모델이어도 좌석 숫자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시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잉 777-302R 모델의 271석 좌석에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들어가고요, 같은 보잉 777-302R임에도 291석의 기종에는 프레스티지 슬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파생형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심지어 좌석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다 구분해가지고 내가 이걸 뭘 탈 수 있을지 예상할 수가 있느냐라고 당연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많이 항공권을 검색하시는 항공권 검색 사이트, 뭐 스카이스캐너나 카약 같은 데서도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요, 기종이 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보잉 뭐 747-8i다, 뭐 747-400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서는요, 정확히 좌석 숫자가 몇 좌석인지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항공권 예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 조회에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이 탑승을 생각하고 있는 그 비행기를 검색을 하면요, 밑에 어떤 기종이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종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게 내가 탑승할 비행기의 좌석 숫자에 맞게 그 페이지가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는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그 화면에서 이 옆에 프레스티지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좌석이 내가 탑승할 좌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의 목적지에 따라서 발권을 하지 누가 이걸 시트를 보고서 결정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탑승하는 건 여행을 가기 위함이니까 사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겠죠. 맞는 말인데요. 근데 예를 들면 방콕이나 뭐 도쿄나 그런 약간 인기 노선 있죠. 그런 노선에는 대한항공이 하루에도 3-4대의 비행기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기종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물론 예매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은 기왕이면은 조금 더 좋은 좌석의 비즈니스 좌석에 내가 탑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콩까지 가는 대한항공을 내가 예매한다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홍콩에 가는 비행기는 보잉 737부터 보잉 787까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좌석으로 따지면은 가장 안 좋은 우등 비즈라고 불리는 보잉 737형 비즈니스 좌석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시간대가 중요하신 분은 시간대에 맞춰서 예매하셔야겠지만, 내가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 가지고 모처럼 기분을 내기 위해서 발권을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시간대는 조금 양보하고 좋은 좌석을 탑승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시트가 어떻게 보면 여행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게 힘들게 모은 마일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좋은 시트가 있는 노선에 탑승해서 제가 웬만하면 최선의 서비스를 누리는 거죠. 굳이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비즈니스 좌석이 좋지 않다면 뭐 이번에는 그냥 유상 발권해가지고 이코노미 타고 가고 다음에 여행할 때 시트가 좋은 노선에 탑승해서 마일리지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1등석으로 가면 더 심해져서요. 사실 1등석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대한항공의 코스모 스위트 2.0 1등석을 타기 위해서 그 노선으로만 발권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1등석 발권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가는 게 애틀랜타 인이잖아요. 제가 애틀랜타로 미국을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보잉 747-8i 즉 코스모 스위트 2.0을 탑승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무려 편도 8만 마일리지 차감인데 그 정도 좋은 좌석은 탑승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권하지 않는다고 하셔도요, 이렇게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이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서 선택하시는 거하고 모르면서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같이 정말 열심히 모아서 마일리지 발권했는데 기껏해서 우등 비즈니스 타고 있는 불상사는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예매할, 내가 탑승할 비행기가 어떤 기종이고 어떤 비즈니스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고객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기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비행기의 기종이 바뀌는 경우가 왕왕리에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잦은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셔야 돼요. 운이 좋았던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겪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좌석이 총 4종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쭉 스펙을 쫙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서 제가 또 제 블로그에다가 텍스트로 해가지고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 링크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히 이 4가지 좌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대한항공의 이 4가지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 영상을 찍고 굉장히 마음이 후련한 느낌입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대한항공이 취향하는 노선마다 어떤 기종이 노선에 취향하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 좌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비즈니스 좌석뿐만 아니고 1등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아시아나항공도 있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영상들도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니까 꼭 인내심을 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올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이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꼭 구조댓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